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반도체 산업 두 번째 기업 드라이브 스트릿 부분의 세계 1위 PSK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테스라를 커버를 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한민국 주식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1년 중에 절반 정도는 놀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반도체 쪽 뭐 알지도 못하고, 저 같은 경우에 심지어 전공이 경제학이거든요. 이거 뭐 반도체 뭐 본 적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좋은 주변의 친구들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됐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남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때 소외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기업 PS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PSK 20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자, 반기 보고서고요. 6월 30일 제가 이렇게 체크해드린 이유는 날짜에 대해서도 조금 제대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이런 날짜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날짜를 체크하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체크하는 거니까요. 혼자 보실 때도 날짜는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PSK 주식회사에 대해서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쪽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오늘 알아볼 게임은 PSK 주식회사입니다. 당사는 PSK 홀딩스 주 PSK 2019년 4월 1일 사명을 변경한 이 PSK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고요. 엄청 많은 거래요. 뭐 제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 잘 안 읽어드리죠. 항상 혼자 보실 때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쭉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4월에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으로 연역을 잡아놨네요. 좀 더 내려가 볼게요. PSK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 신규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어느 영상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 분할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한번 살짝 언급드렸던 건 물적 분할은 주로 매각을 하거나 혹은 주로 매각이죠. 그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PPT로 장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강사가 떠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했다면 모두가 서울대학교로 갔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강을 보고 선생님 수업 들어도 다 다르잖아요. 결국은 혼자 공부하는 게 가장 남는 거기 때문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오늘 체크해 두시고 꼭 영상 끝나고 나서요 혼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PSK, 자, 존속회사는 PSK 홀딩스고요. 홀딩스가 후공정 장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신설 회사로 PSK가 나왔는데 전공정 장비를 가지고 왔고, 그럼 저희는 오늘 PSK에 대해서 보니까 전공정 장비에 대해서 보게 되겠죠. 뭐 분할 조건인데 이거는 한번 봐보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스킵하는데 한번 봐보시고요. 이거 체크한 이유는 이 퍼센트 오탈자 같죠, 그죠? 27%여야 되는데 오탈자라서 그냥 제가 보다가 눈에 띄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분할은 이제 신설회사의 72% 그리고 존속회사의 27%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알아보는 코너 주식의 총수입니다. 6천만 주까지 정관상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재 발행한 주식 수는 1476만 주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교환사채로
자가주식, 여기에 자가주식이 60만 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 51만 주는 교환사채 발행으로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보시면 배당 부분 늘 체크를 하죠. 배당은 300원 1기 때 줬으니까 2기 때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내려가 볼게요. 자, 늘 말씀드려요. 반복적으로 계속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제 지인분이 제 영상을 보시거든요. 저희 회사 다니는 지인분들도 있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혹은 뭐 제가 좋아하는 뭐 형님 누님들이 있는데 다들 반복적으로 보세요.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이제 이번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영상을 여러 개 봤다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처음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늘 강조드리는 거니까 아시면 그냥 또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이제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이런 사업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는 재무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꼭 봐야 되는 게 사업의 내용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정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의 내용 때문에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읽고 내용을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재무상태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보셔야 되고, 보통은 재무제표로 봤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냐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보고 재무제표를 봤다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내용이 10%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이 두 개를 보시고 나서 주석을 꼭 보셔야 됩니다. 주석을 안 보면 이거는 공식을 암기해서 수학 문제를 풀었으나 그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랑 사업의 내용,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보셔야 되고요. 여건이 되시면 여기서 현금 흐름표 정도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뒤에 내용은 현금 흐름표랑 자본 변동표는 거의 안 보는데요. 이유는 제 영상을 찾아보실 분이라면 제 생각에 정말 회사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좀 재무제표를 잘 보기가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거 위주로 봐드리니까요. 조금 숙달이 되시고 학습이 되시면 스스로 현금 흐름표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좀 영상이 진행되고 나면 제가 현금 흐름표나 자본 변동표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의 개요고요. PSK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부품의 제조, 판매, CS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사는 전공정, 아까 전에 후공정은 홀딩스가 가져왔고 전공정은 PSK가 가지고 왔죠. 자,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의 제조 및 판매 법인과 해외 법인 4개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으로 드라이 스트립 부분에 체크를 해놨는데요. 제목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세계 1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이 스트립에 아시려면 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밑에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 장비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정은 칩 제조, 반도체의 칩, 웨이퍼를 잘라서 하는 칩에 대한 내용이고요. 후공정은 조립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웨이퍼를 가공하여 칩을 만드는 전공정 장비가 70%를 차지하고요. 리드선 붙이고 패키징하는 후공정이 10에서 12%, 그리고 각 공정별 단계마다 불량 여부를 검색하는 테스트 쪽, 그리고 운송 설비가 나머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포토, 엣치, 세정, 건조, 열 처리, 불순물 주입, 방막 형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가 크게 8개의 공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웨이퍼 공정,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이고요. 그리고 산화 공정, 이거 뭐 산화액을 바르는 공정이고요. 그리고
포토 공정, 이거는 찍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포토. 그리고 식각, 애칭 공정이라 하는데 이거는 깎아내는 공정. 그리고 방막을 형성해주는 방막을 형성해준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방막 공정. 그리고 배송 공정, 그리고 테스트 공정, 패키지 공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드라이 스트립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공정 중에 네 번째 애칭 공정에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다. 즉 깎아내주는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해주는 장비가 드라이 스트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하면 정말 이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아예 영상을 잡아서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 이 회사를 설명하면서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램 리서치 블로그가 있어요. 램 리서치 블로그랑 그럼 SK 하이닉스 블로그가 있는데 그쪽에 가시면 조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가 하나 있는데요. 반도체의 제국이었나?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그래도 읽어볼 만해요. 그래서 그 책 정도 보시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나 방귀 좀 낄 수 있다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보시면 스스로 반도체에 대해서 아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 성장성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예측치라 넘어갈게요. 그냥. 자, 주력 장비 직접 회사에서 밝히고 있죠. 자신의 주력 장비인 드라이 스트립 이제 세계 전망인데요. 보시면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00만, 1000만, 억이잖아요. 100만 달러가 10억이잖아요. 10억, 100억, 1000억, 한 5천억짜리 시장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3,900억, 대략 한 4천억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죠. 약간 시장이 조금 작아서 아쉽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산업은 웨이퍼의 제조, 가공, 반도체 칩의 조립, 검사 등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반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전반 사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기, 특히 반도체 생산량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나오듯이 계절적인 변동은 크게 없겠죠. 사실 계절적인 건 너무 당연하죠. 반도체 소재 회사들이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한 계획이 장비 회사들 모든 장비 회사는 똑같습니다. 2차전지 장비 회사 동일하고요. 장비 회사는 이제 업체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를 해줄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근데 이 부분에 핵심이 있어요. PSK는 회계 처리상 공정 진행률이 아닌 실제 장비 납품일의 매출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IS 동서를 커버를 했었는데요. 그런 건설사들은 공정별로 돈을 받아요. 근데 지금 이 장비 회사는 납품일에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조금 시점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분기별로 매출 기복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당사의 매출은 제품 매출이 주로 이루며 제품을 매출하고요. 그리고 부품 매출과 용역, 수수료, 기타 매출이 나머지를 형성하고 있답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게 한번 볼게요. 어디 갔지? 자, CS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눈에 확 띄더라고요. 즉 제품을 납품한 뒤에는 CS로 계속 꾸준히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서 매출 납품처가 늘어날수록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은 2018년도에 46%나 달성한 어마어마한 기업이고요. 19년도에는 떨어졌는데 제가 이거 주담 통해서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좀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20년도에는
몇 프로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인데요. 소자 업체들은 기존의 품질이 검증된 장비와 기업을 선호하며 이러한 기업들과 지속적인 공동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5G 장비 업체들이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5G 장비 업체들도 뭐 예를 들어 각 통신사랑 프로토콜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 한 업체랑 계속 공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에 따라 반도체 장비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공동 개발을 해버리는데 신규로 들어오기는 힘들다. 즉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사업이다 라는 의미고요. 자, 매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 장비 쪽이 67%, 그리고 용역 수수료나 뭐 부품 이런 부분이 32%입니다. 이 AS 쪽이라, CS 쪽이라 보면 되겠죠. 이거는 뭐 납품이 계속 많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뭐 CS로도 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다만 뭐 영업이익은 당연히 제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늘 챙겨보는 체크하는 부분이죠. 이제 ASP, 저 가격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 주요 제품 고객사 요구에 의해서 즉 맞춤 제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판매 가격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의미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르게 의미하면 트래킹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경우는 1기, 4분기에는 이거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200만 원 있다 갑자기 5700만 원 늘어났는데요. 이유는 밑에 보시면 품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 즉 가격이 폭등한 게 아니라 대상 품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이것만 봐서 뭐 변동되지 않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동률 매번 체크하는데요. 가동률은 63%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코로나 하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 가동률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이 이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출 실적 부분은 제가 밑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판매 경로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죠. 당사는 디바이스 메이커에 직접 판매한다. 즉 직납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 S사 삼성이겠죠. H사 하이닉스일 거고, 해외에 M사 이거 미국 회사겠죠. M사 포함해요. 10개사 이상의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판매 방법은 선주문, 아까 전에 맞춤 제작이라 했잖아요. 선주문 받고 납품을 한다. 근데 받고 나서도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뜻이고요. 납품 시의 판매 조건은 중도금 90% 현금이나 어음 결제 받고요. 일부는 PO 후에 선급금을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PO가 이제 아리까리하네요. 기억이. PO가 Purchase Order, 저기 뭐야, 발주서입니다. 발주서를 발행하고 선급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검수에도 잔금 10%를 현금이나 어음으로 받는다 하는데, 일단 국내 S사나 H사는 꼬박꼬박 돈을 줄 거기 때문에 뭐 현금 흐름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자, 판매 전략은 경쟁업체가 대부분 외국 업체이므로 취약한 점인 신속 AS에 대처하기 위해서 커스터머의 공장별로 AS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거의 뭐 제가 느꼈을 때는 뉘앙스는 상주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해외 업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죠. 국내 기업들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요. 아예 파견 보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 즉시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외화 자산이 외화 부채보다 많아서 환율 상승 시에는 유리하다라는 뜻이고요. 환율 하락 시에는 이익이 감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부채 비율 장난 아니죠. 정말 낮아요. 정말 낮고 부채 비율은 매력적입니다. 낮고, 그리고 지난번에 환율 아까 위에서도 봤죠. 위에서 봤듯이 환율 상승하면 수익이 나고요. 하락하면 감소를 합니다. 이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대체로 상승하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띠긴 합니다.
자, 그리고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연구개발 부분 제가 매번 안 읽어드리고 많이 스킵하는데 혼자서 보실 때는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 봤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언급할 게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보실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제표로 넘어왔네요.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늘 체크하는 부분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시가총액 4천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560억이나 있습니다. 많죠. 매출 채권 제 생각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H사나 S사에 납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좀 잘 될 거라 생각하고요. 재고 자산이 늘어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매출이 늘어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힌트가 있었죠. 어떤 힌트가 있었죠? 우리는 오더 메이드, 즉 고객사한테 요청 받고 나서 만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수주 공시가 안 떴지만 오더가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무려 110억 정도나 늘어나 있죠. 유형자산은 지난번에 한번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로 제가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형자산이 처음 매입한 이후 가만히 냅두면 매년 작아집니다. 감가상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매입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매입 채무는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부분 다 비이자성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사채를 발행했네요. 사채를 약 143억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자, 포괄 손익계산서인데요. 자, 반기 500억 매출했는데 이번 반기는 1410억이나 했어요. 몇 배죠? 3배 정도 했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원가율도 뭐 거의 더블 늘긴 했는데 판관비도 거의 더블 늘었죠. 근데 영업이익은 이건 거의 뭐 10배? 10배까지 안 되고 한 8배 정도 늘어났죠. 당기순이익은 거의 뭐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렇게 봐서 끄덕끄덕 하셨으면 큰일 납니다. 날짜를 보셔야 돼요. 자, 1기에 보면 1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결론적으로 얘는 1기의 반기는 EQ만 반영이 된 겁니다. 즉 비교를 하려면 이 3개월 두 개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늘긴 했죠. 한 30% 정도 성장을 했고요. 매출 원가는 한 20% 늘었고 판관비는 한 20% 늘었고 30% 늘었네요. 영업이익은 더블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제가 초반에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날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까딱하면은 완전 계산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체크를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영업이익은 거의 100% 정도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50% 정도 성장한 모습을 코로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바로 시작한 기업들에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항상 이거 믿고 바로 투자해도 될까? 조금 데이터가 쌓이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뭐 한번 각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면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이렇게 1기인, 2기인 이렇게 초반 기업들도 재무 변동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석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주석에서 자, 종속기업 현황입니다. PSK 아시아는 대만에 있어요. 어느 회사에 납품하는 걸까요? 다들 아시고 계셔야 돼요. 자, PSK 테크 아메리카인데요. 미국입니다. 어디다 납품하는 걸까요? 자, 이거 대만이랑 미국 반도체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PSK 아시아 매출이 압도적입니다. 이것도 도대체 어디 납품하길래 이렇게 압도적일까요?
자, 한번 보시고요.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재무제표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줘요. 꼼꼼히 안 읽어보면 절대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코비드19의 영향은 결론 뭐냐면 연결 기업의 사업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본인들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저 기재해 놓았습니다. 본인들도 코비드19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쭈쭈쭉 조금 기네요. 자,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은 이거 뭐 거의 현금 등가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금 조금 늘어난 거 아까 위에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부분 거의 대부분 매출 채권이죠. 비중이 다. 그래서 매출 채권인데 우리 우량한 회사에 납품하니까 크게 이슈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재고자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제가 PSK를 보게 된 핵심 이슈긴 한데요. 오더메이드 기업이 재고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전 기본적으로 수주를 받았다는 간주를 합니다. 이 보시면 제품이 꽤 늘어났죠. 제품이 한 30%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원재료 만들려고 받아온 걸 원재료로 하고 제공품은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하여튼 조금 만들어진 그런 자산들 말하고요. 적성품이 기억이 저기 위탁 판매할 때 위탁 업체 가기 전까지의 가격 그 제품들을 적소품이라고 해요. 미착품은 뭐 딱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회사가 매출은 3Q에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더메이드 업체들이 재고자산이 늘어난 거는 기본적으로 발주가 안 들어오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나쁜 시그널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항상 장비 업체들 투자할 때 체크를 합니다. 자, 유형자산 지난번 이후로 계속 조금씩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보셔야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취득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 건설 중인 자산을 취득을 했네요. 자, 또 쭈쭈쭉 보시면 쭈쭈쭉 내려가 볼게요. 자, 매입 채무 부분, 이것도 대부분 매입 채무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사채를 발행을 했네요. 사채를 발행했는데 교환 사채입니다. 사채의 종류는 이제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사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 사채 EB라고 부릅니다. 익스체인지 본드였나? 그렇고요. CB 전환 사채라고 부릅니다. 그 컨버터블 번드, 그리고 BW 신주 이순권부 사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투자를 하실 때 이제 갑자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EB 발행 조건이 교환 가액이 29,039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오늘 주가가 얼마냐면요, 26,550원이네요. 아직까지 교환하는 가액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자,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은 없다고 해요. 즉 고정된 주식 수량만 바꿔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CB나 EB나 BW가 발행됐다라면 그 발행된 목적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장기 차입금은 1% 이자로 받아 놓았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받았어요. 자, 요 정도였던 것 같네요. 자, 결론은 우리가 이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사채를 도대체 뭐 하려고 발행했느냐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다트로 가보실게요.
자, PSK입니다. 아까 6월 30일이었죠? 6월 30일 여기 있네요. EB라 부릅니다. 교환사채는. 자, 발행한 목적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있죠? 발행 결정. 자, 발행의 목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바로 보는 건데, 자, 이게 발행을 결정. 자,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발행하면 사실 이거를 볼 이유가 없죠. 이거 왜 발행해 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어느 목적에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사채 발행 대상은 그 키움 쪽이네요. 키움 쪽. 신기술 투자조합에 138억, 그리고 키움 캐피탈에 12억을 발행했고요. 운영자금으로 발행을 했네요. 인력 확충 및 내부 투자랑 R&D를 위해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R&D를 위해서 150억 발행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계속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환사채, 전환사채, BW가 발생이 되었다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리픽싱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PSK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공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은 PSK는 애칭 쪽 장비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블로그나 그리고 램리서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조금 이런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는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PSK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올라올 기업들이 기대가 되시고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